네, 연습 문제 정리하는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살펴본 allocation dynamic array 함수는 포문 내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메모리를 하지 않고 종료되기 때문에 메모리 릭, 메모리 누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중간에 메모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메모리 누수가 없도록 함수를 수정해 보세요. 지금 책 소스에 버그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버그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특히 메모리 해제와 관련해서 버그가 있다는 건데 메모리 리익을 발생한다는 거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할당의 중간에서 메모리 할당이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열배열을 만드는 중간에 할당이 실패했다 그러면 해줄 게 뭐냐면 이전에 할당된 열배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죠?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되죠. 먼저. 자, 따라서 지금 현재가 i번째 행에 대한 처리니까 i보다 1 작은 j번째까지 열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폼을 돌아야겠죠. j는 0부터 어디까지? j는 i 빼기 1까지. i번째는 메모리 할당이 지금 이제 메모리 할당이 실패한 케이스니까요. 그래서 j를 1씩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죠? 만약에 그러면 널이 아니면 뭐가요? j번째 열배열이 널이 아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겠죠. j번째 열에 대해서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j번째 열에 대해서 널로 이처럼 값을 세팅해주는 꼼꼼함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프를 돌면서 i-1번째까지에 대해서 메모리 열배를 대해서 메모리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pp 리절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pp 리절트는 메모리 할당이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군요. 그러니까 pp 리절트 자체, 행배열 자체는 이미 메모리 할당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pp 리절트 자체도 어때요?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겠죠? pp 리절트 자체도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 이것 책에 있는 내용 일단 빠진 부분인데요. 이 부분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pp 리절트 값을 널로 초기화해 준 다음에 브레이크를 해주면 완벽하게 메모리 할당 그러니까 중간에 메모리 할당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찌꺼기가 남지 없이 릭 없이 모두 메모리 해제가 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적 2차원 배열을 응용하는 동적 문자열 배열을 만드는 그런 예를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배열을 만드는데 이 행배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문자열의 집합이 되겠죠. 자, 문자열이 시작되는 주소를 각각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시작 주소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의 열배를 가리키는데 그게 하나의 문자열이 되는 거죠. 문자열, 즉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문자열 두 개를 이처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현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n로우 개수만큼의 문자열 배열을 시작 주소로 가리키는 즉 행배열을 생성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allocation dynamic string array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각각의 행배열의 각각의 행이 가리키는 즉 열배열, 즉 하나의 문자열 각각을 allocation하는 하나의 문자열에 대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allocation str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사이즈라는 것은 바로 문자열의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빈 문자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소스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해 줘서 거기에 해당되는 복사해서 메모리를 문자열을 하나 생성하는 allocation string by source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n로우 개수만큼의 문자열을 출력하는 그러니까 스트링 문자열 배열을 출력하는 스트링 프린트 스트링 어레이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프리 다이나믹 스트링 그래서 n로우 개수만큼의 문자열 배열을 메모리 해제하는 그런 함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다이나믹 스트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소스의 위치가 지금 확인하면 17장 밑에는 17 언더바 06으로 지금 소스가 저장되어 있네요. 혹시 못 찾으신 소스 위치 못 찾으신 분들은 혹시 이 위치에 가보시면 해당되는 이 소스 파일 dynamic string.c 소스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일단 메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인을 하자면 먼저 string array 근데 로그에서 3이죠. 그러니까 문자열 3개를 할당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하기 전에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열은 allocation string by source, 그래서 첫 번째 문자열 요걸로 출력을 하고 요것을 복사해서 출력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100만큼 할당한 다음에 string copy라고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18장에서 배울 텐데요. 18장에서 배우는 string copy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 문자열은 두 번째 문자열이라고 복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값을 설정한 이후에 값을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자열을 출력하고 최종적으로 할당된 문자열 배열을 메모리 해제하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하나씩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행의 개수를 전달받아서 행 개수만큼 문자열 배열을, 문자열 스트링 배열을 할당한 allocation dynamic string array 함수를 살펴보면요. 먼저 반환되는 값이 앞서 동적 2차원 배열에서 마찬가지로 더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입력받은 값의 파라미터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캐릭터 포인터, 즉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nlogS만큼 저장하는 그런 캐릭터 포인터의 1차원 배열, 즉 캐릭터 더블 포인터가 반환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pp 리절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널 체크를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1차원 배열의 각각의 값을 시작 주소를 다 널로 0으로 초기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자열 하나하나, 그러니까 스트링 하나하나를 할당하는 걸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allocation string은 n 사이즈 개수만큼의 캐릭터 1차원 배열을 메모리 할당하고 그 시작 주소를 반환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널 체크를 하고요. n 사이즈가 0보다 큰지 확인하고요. 다음에 캐릭터를 n 사이즈 개수만큼 메모리 할당해서 시작 주소를 p 리절트에다가 전달해 주게 되고요. 만약에 제대로 메모리 할당이 되었다 그러면 그 값을 0으로 세팅해서 메모리 초기화를 해줘서 반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빈 문자를 만드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allocation string by source 같은 경우에는 전달받은 소스, 그러니까 복사할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전달받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먼저 반환되는 값을 초기화를 해주고 n 사이즈는 문자열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것은 psz 소스가 일단 이 시작 주소 자체가 늘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첫 번째가 0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즉 빈 문자열이 아닌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문자열의 첫 번째 원소가 0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empty string이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엔 굳이 메모리 할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자열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요. 이 string length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가 되는데 이것도 18장에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플러스 1만큼을 메모리 할당하게 되겠습니다. 왜 플러스 1이죠?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널 문자를 제일 뒤에 붙이기 위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메모리 할당을 했다. 우리 좀 전에 구현한 allocation string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죠. 그래서 널이 아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처럼 문자열을 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p 리절트에다가 psz 소스 문자열을 복사하게 되겠습니다. 즉 문자열 복사고요. 이 부분도 18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함수 두 개 이제 빨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print string array는 문자열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주소와 그리고 행의 개수를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널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로우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해당되는 각각의 행이 만약에 널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문자열의 내용을 %s를 통해서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겠고요. 스트링을 출력하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 만약 널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s를 이용해서 문자열 스트링 하나하나를 출력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모리 해제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 2차원 배열에 마찬가지로 먼저 시작 주소 널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n로 카운트가 0보다 큰지 확인한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먼저 각각의 열 배열을 이처럼 메모리 해제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에 해당되는, 즉 행 배열의 시작 주소 자체를 메모리 해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예, 구현이 끝났고요.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면 예, 값을 설정할 적에는 이처럼 3개의 문자의 내용이 없다가 값을 설정한 이후에는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출력되고 마지막에는 예, 세 번째는 이제 세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출력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자 마지막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행과 열의 크기를 입력받아서 2차원 배열, 인티저 타입이 되겠죠? 인티저 타입의 2차원 배열을 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2차원 배열의 각각의 원소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2차원 배열을 출력하고 또 원소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행의 크기는 2,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죠. 그다음 열의 크기는 3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3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3. 그래서 그 각각의 원소 값을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입력받은 값을 이처럼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입력받은 값들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우리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습 문제의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들의 선언이 먼저 있는데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두 개 함수가 있고요. 입력 파라미터는 정배열의 시작 주소와 그리고 행의 개수 그리고 열의 개수가 각각 입력 파라미터인 get max value, get min value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4개의 함수는 앞서서 우리 살펴봤던 함수와 같은 함수입니다. 자, 2차원 동적으로 2차원 배열을 인티저 타입의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allocation dynamic array랑 자,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값 입력권 input array, 출력하는 print array, 그리고 메모리 해제하는 free dynamic array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일단 그리고 메인 함수로 가서 보자면 자, 메인 함수는 크게 여기서 행의 크기와 열의 크기를 각각 입력받기 위해서 row와 col 이렇게 두 개 변수를 선회해 주고요. 최대값, 최소값을 저장할 max value, min value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예, int i와 j 요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2차원 배열 자체를 저장할 더블 포인터, 인티저 타입 더블 포인터인 pp 리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행의 크기를 입력받고요. 프린트f 출력해주고 스캔f를 통해서 행의 크기, 열의 크기를 각각 입력받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의 크기와 열의 크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오류죠. 여기서 끝내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먼저 동적으로 메모리를 2차원 행렬을 동적으로 할당한다며 널 체크를 해주고 자, 그리고 사용이 성공했을 경우에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용이 끝난 메모리 해제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값 입력권 input array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리고 array 내용 자체를 출력해주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2차원 메모리를 2차원 배열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allocation dynamic array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함수와 동일합니다. 뭐 잠깐 살펴보자면 일단 반응되는 pp result는 뭐라 그랬죠? integer pointer의 1차원 배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ow 개수만큼, 즉 행 개수만큼 integer 타입 포인터를 할당해서 시작 주소를 int 더블 포인터로 반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널이 아니다 그러면 그 행 개수만큼 각각 10배를 할당하는데 pp 리절트의 i번째 원소는 사실은 시작 주소라고 그랬죠? 어떤 시작 주소냐면 integer 타입의 컬럼 개수만큼 있는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작 주소를 각각 i번째 원소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으면 0으로 해당되는 10배를 모두 0으로 세팅을 해주게 되겠죠. 만약 메모리 할당 중에 실패했다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전에 할당된 10배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j는 1부터 i-1까지 자, 그래서 j는 이렇게 선언해주고요. 자, 그래서 j는 0부터 i-1까지 증가시켜주면서 만약에 j번째 원소가 널이 아니다 그러면 프리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널로 세팅을 해주고요. 제일 마지막에 좀 전에 할당했던 pp 리절트 자체도 메모리 해제해주고 그리고 그 값을 널로 세팅해준 다음에 브레이크 폼을 빠져나왔다는 것 우리 앞서 연습 문제 살펴봤죠. 네, 다음은 인풋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유효성 점검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로우 개수, 컬럼 개수만큼 중첩된 폼을 돌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프린트F도 마찬가지고요. 프린트F도 자, 근데 두 가지 방식 그냥 쉽게 이처럼 인덱스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포인터의 원래의 어떤 로직을 활용해서 이처럼 주소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모리를 해제하는 프리 다이내믹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널 체크 먼저 하고요. 유효성 점검을 하고 먼저 각각의 로우 개수, 행 개수만큼의 열 배열을 다 메모리를 해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차원 행 배열을 메모리 해제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앞서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절에서 이번 연습 문제에서 새로 추가된 get max value와 get min value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et max value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와 그리고 행과 열의 개수, 크기를 전달받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유효성 점검을 한 다음에 널이 안 해야 되고 n로우와 n컬럼은 다 0보다 커야겠죠. 그런 다음에 초기값으로 반환될 max value의 초기값으로 먼저 0,0 위치에 있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의 값을 이제 먼저 초기화를 해주고요. 결과값에 대해서 루프를 돌면서 만약에 모든 2차원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만약에 i, j 위치에 있는 원소의 값이 현재 최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그 최대값을 현재의 값으로 바꿔주는 이 로직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프를 다 돌게 되면 최종적으로 리절트에는 최대값이 지정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et min value는 마찬가지입니다. 리절트로 처음에 이제 0,0 위치에 있는 원소의 값을 초기화를 해주고 2차원 배열에 대해서 가까이 원소의 루프를 돌면서 현재 위치의 원소가 만약에 리절트보다 값이 작다고 한다면 최소값을 이처럼 변경해주는 방식으로 통해서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실제로 컨트롤 F8을 눌러서 실행시키면 네, 2, 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20, 30, 1, 2, 3 이렇게 해주면 해당되는 2차원 배열의 내용을 출력해 주고요.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상적으로 출력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끝내기 전에 실제로 우리 디버깅 과정을 통해서 메모리에서 어떻게 실제 저장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위치에 중단점을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점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F5를 F5를 눌러서 디버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아까 전에 2, 3하고 이렇게 되면 네, 사용자로부터 행과 열의 크기를 입력받았고요. 유효성 점검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로우는 2, 컬럼은 3 이렇게 입력받아서 해당되는 함수로 F11을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갔죠? 자, 그러면 자, 먼저 PP 리절트 현재 0으로 초기화 되어 있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이만큼 해서 할당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C14150이죠? 자, 이 값 자체는 디버깅 시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로우 개수가 2개인데 자, 먼저 PP 리절트 첫 번째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원소는 네, 현재 그 내용 값 자체는 지금 현재 3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F10을 눌러보면 자, 현재 메모리가 할당되어서 C14198이라는 시작 주소가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그 C14198 그 내용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곳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죠. 그리고 네, 디버그 메뉴로 가서요. 창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에 메모리를 누르게 되면 자, 이처럼 메모리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좀 전에 할당했던 부분 자, 이 부분이 되겠죠. C14198 자, 여기서 네, 여기서 보면 사이즈 오브 인트 이게 얼마죠? 4바이트죠. 그러니까 4 곱하기 컬럼은 3이니까 모두 12바이트만큼 메모리가 할당을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 C14198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자, 여기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바이트까지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이 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memset을 해주면 해당되는 부분이 이처럼 0으로 초기화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자, pp 리절트는 이제 C14150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원소에는 C14198이라고 시작 주소가 들어갔죠. 그 시작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이처럼 12바이트만큼 메모리가 초기화 됐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pp 리절트 요 값으로 이제 메모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디버그 창 메모리 2라고 해봤습니다. 메모리 2에서 컨트롤 풀 해보면 자, 이처럼 자, 우리 여기서 보면 pp 리절트 0의 값이 C14198이죠.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첫 번째 원소, 즉 C14150은 뭐냐면 인티저 포인터들의 배열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원소가 뭐가 저장됐다고 그랬죠? 네, 새로 할당된 열배열의 시작 주소가 저장된 거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C14198이고요. 그것이 이처럼 여기에 저장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피터수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것은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리틀 엔디언, 즉 작은 바이트 위치가 먼저 오고 큰 바이트 위치가 나중에 오는 리틀 엔디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pp 리절트는 인티저 포인터들의 1차원 배열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소로는 이처럼 열배열의 시작 주소 C14198이 저장됐고요. 그리고 C14198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12바이트만큼 메모리 할당이 되는데 그것이 0으로 초기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10을 눌러서 한 번 더 루프를 돌면 자, 두 번째 열은 뭐가 저장이 됐을까요? 두 번째 원소는 이처럼 C14120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새로운 창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좀 전에 할당된 C14120 요것을 메모리를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12바이트 할당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F10을 눌러보면 메모리가 이처럼 초기화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초기화 끝났기 때문에 이제 pp 리절트 리턴 반환하게 될 텐데요. 자,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할까요? 자, pp 리절트는 시작 주소가 C14150입니다. 그래서 C14150에 이처럼 첫 번째 열배열의 시작 주소, 그리고 두 번째 원소는 이처럼 두 번째 열배열의 시작 주소가 저장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원소인 그리고 C14198이 해당되는 시작 주소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서부터 12바이트만큼 메모리 할당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배열은 C14120. 그래서 2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서부터 12바이트 할당됐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열배열이 서로 연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2바이트만큼 각각 할당을 했는데 그것이 두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프린트 어레이에서 아까 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메모리를 접근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6 값을 입력을 하고요. 자, 프린트 어레이까지 들어가도록 F11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루프를 돌면서 이제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pp 리절트죠. pp 리절트. 자, 1C14150인데 자, 여기서 pp 리절트 더하기 i인데 예를 들어서 pp 리절트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되죠? C1415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인티저 포인터들의 두 번째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C14154가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서 스타를 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C1412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0이 되고요. 거기서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세 번째 원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원소의 주소는 C14128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더하기 8이 되겠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찾아보려면, 가져오려면, 접근하려면 에스터리스크 스타 가리고 닫고 포인트 연산을 해주면 저장된 값이 6이라는 것을 이처럼 동적으로 디버깅 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테크닉은 혹시 여러분께서 디버깅 할 때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식으로 로직이 돌아갈지 궁금하실 때 그때 확인해 보면 좋을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